이륜야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2월 다섯째 주 NBA 핫 이슈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개막이 됐습니다. NBA. 예, 개막이 드디어 됐습니다. 저희 방송 나간 시점에서 개막이 됐고, 제가 예측을 하나 해볼까요? 뭐요? 예, 개막전에서 레이커스는 패합니다. 틀리면 대박. 아, 틀리면 그냥 욕먹는 거고, 맞히면 대박. 예. 아니, 뭐예요? 예, 제 촬영 시점에서는 이제 개막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네. 아니, 또 알겠습니다. 유료농구 NBA 조회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극적인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받쳐주세요. 조회수 까먹을 것 같은데. 아, 다시는 안 봐. 구독 취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좀 진부할 수 있지만 이건 해야 됩니다. 에센셜한 부분이에요. 자,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스킨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스킨 같은 존재예요. 자, 동서부 8강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동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저희의 어떤 그 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8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러키, 마이애미, 브루클린, 토론토, 애틀랜타,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순입니다. 예, 저는 좀 다릅니다. 네. 브루클린, 미러키, 마이애미,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보스턴, 토론토, 워싱턴입니다. 자, 1위를 예. 브루클린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각 팀의 어떤 전력 한번 살펴보면서 짧게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러키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선발 주루 할러데이, 돈테비, 비센초, 크리스 미들턴, 야니스 아테토쿤보, 브룩 로페즈, 그리고 식스맨 어거스틴, 포브스, 포티스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주루 할러데이가 왔죠. 에릭 블레소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벤치 멤버도 조금 바뀌었는데 근데 기본적인 전력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데토쿤보라는 슈퍼스타가 있는 이상 어쨌든 이 팀은 동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 부데놀저 감독 시스템 자체도 워낙 오랫동안 경고해 왔고 그렇죠. 자, 결국에는 주루 할러데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출 건가인데 이선 주루 할러데이의 어떤 공수 밸런스와 역량을 고려했을 때 뭐 탑2 안에 들어가기는 무리는 없다. 아, 예,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위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콤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위권이고 또 부데놀저 감독이 정규 시즌에 정말 잘하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로테이션을 갖다 잘 돌리고 정규 시즌 내내 이제 안정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간다. 물론 지금 주루 할러데이가 들어오면서 에릭 블레소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뭐 바비 포티스도 나쁜 선수도 아니고요. 포브스 괜찮고 어거스틴 괜찮고. 그러니까 벤치를 잘 활용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 것이고 그게 동부에서는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2위에 놨는데 네, 2위 이렇게... 그럼 브루클린 하면서 같이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일단 브루클린 뭐 선발 라인업 카이리 어빙, 스펜서 디니디. 일단 제가 이거 디니디 넣었습니다. 네. 예,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조에리스, 케빈 듀란트, 디안드레 조던이고요. 식스맨은 이제 르버트, 터린 프린스, 제프 그린, 이제 제러 달렌 있는데 지금 이제 스티븐 애쉬 감독이 르버트를 식스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예, 벤치 에이스로. 예, 그리고 오히려 디니디를 이제 벤치가 아닌 이제 주전 라인업 쪽에 배치를 하려는 분위기에서 라인업 이렇게 구성을 했고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듀란트가 돌아왔는데 4번으로 뛴다는 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식스맨 주요 4명만 언급했는데 이 팀 로스터 뎁스는 저는 정말 두텁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어빙이나 듀란트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예상보다. 아, 그렇죠. 프리시즌 진짜 경기력 좋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투펀치 물론 결장하는 경기가 있을 거고 관리를 받겠지만은 이 기본적인 원투펀치 힘에서 거의 웬만한 동부 팀들은 압도를 한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일단 먹고 들어가고 플러스 제가 봤을 때 듀란트는 조심스럽습니다만 MVP 레이스 안에 들어가는 시즌을 보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지난번에 파워랭킹 했을 때 제가 5위 안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며. 예, 그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죠. 프리시즌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죠.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브루클린이 이제 1위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규리그에는 좀 뭘까 숨을 고르고 한 3위 정도 숨을 고르고 갈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비. 일단 어빙 수비 안 돼요. 맞아요. 네, 그 듀란트도 제가 볼 때 이게 3번, 4번 자원에서 윙 어떤 디펜더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기 때문에 공수에서 그렇게 다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듀란트는 어떤 로드 매니지먼트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과연 1위를 갖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비가 바탕이 안 되면 1위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최대 약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인업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1위를 넣으셨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공격력으로 압도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에서 까먹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선수들의 공격력 그리고 이 팀이 갖춰온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여기 코치 마이크 덴토니 감독까지 있죠. 코치, 예, 코치에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격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비는 좀 플레이오프까지 다지고 시스템을 다지면서 공격으로 약간 압살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치. 예. 너는 초반에 브루클린은 강팀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약팀한테 의외로 잡히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복이 좀 심하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마이애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드라기치, 히로, 버틀러, 하클리스, 아데바요가 지금 선발이고 주요 식스는 보면 넌 예. 그리고 브래들리, 로빈슨, 이거달라. 일단은 뭐 이 팀 지난 시즌 파이널 갔던 팀이고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멤버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하클리스 들어오고 브래들리 들어온 정도인데 근데 지난 시즌에 잘 된 시스템을 그 멤버 거의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직력에서 미러키나 브루클린 같은 팀들 대비 손발 맞춘 시간이 있어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버틀러 중심의 그리고 로빈슨, 히로, 이런 캔드릭 넌 같은 연관들의 폭발력까지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 팀은. 맞습니다. 그리고 스펄스 감독은 리그 최고급의 감독이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상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2위에 놨고 지금 이동희자 3위에 놨습니다. 뭐 차이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버틀러 선수가 은근히 좀 인저리 프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경기에서 10경기 정도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버틀러가 들어가는 팀이 살살 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고란 드라기치는 희생 정신이 정말 투철한 선수고 상황에 따라서 식스맨 어떤 그 벤치 에이스로도 나올 수 있고 선발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고 타일러 히로는 잠재력이 굉장히 그 기대되는 선수고 그쵸. 아데바야 마찬가지고 예. 여기에 캔드릭 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 팀 같은 경우에 에이블 브래들도 좋고요. 예. 그렇게 보면 마이애미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몇 년간은 마이애미가 사실은 기복왕이었는데 그렇죠. 그다음 후반에 쭉 올라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이렇게 쭉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필라델피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선발 벤 시먼스, 데니 그린, 마티스 타이블, 토바스 해리스, 조엘 엠비드고요. 식스맨에 이제 쉐이크 밀튼, 세스 커리, 마이크 스캇, 드와이트 하워드까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주전 2, 3번은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임의로 좀 넣었고요. 일단 이제 세스 커리가 이제 조시 리차드슨과 맞트레이드가 되면서 왔는데 이 선수 이제 지난 시즌에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의 3점 슈터였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에 없던 어떤 폭발적인 3점 슈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토바이스 해리스가 다시 이제 고정적으로 4번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싱적인 측면.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가 해리스, 호포드, 엠비드를 이제 같이 쓸 때 막 진짜 스페이싱도 안 되고 뻑뻑한 농구를 했었는데 그 희생양이 해리스였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시즌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어떤 좋은 스페이싱이.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그리고 데니 그린이나 이제 마티스 타이블, 특히 데니 그린 같은 경우 지금 FA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레이커스에서 3점 성공률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원래 되게 좋은 3&D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FA 앞두고 또 이제 FA로 한번 이렇게 타면은 그러면 또 무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세스커리도 뭐 잘 데리고 온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정규리그 때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있는 3강 미러키, 브루클린, 마이애미를 갖다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라면 벤 시몬스나 조엘 엠비드가 진짜 폭발을 해버려야 돼요. 물론 조엘 엠비드는 너무 좋은 선수고 시몬스 괜찮은 선수인데 시몬스 쪽에서 좀 더 폭발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쵸.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데니 그린 3&D지만 지난 시즌 부분부터 이제 폼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스맨 같은 경우에는 세스 커리를 잘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들을 조합이 됐을 때 세스 커리가 어느 정도 막 그 석점을 던지면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댈러스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했었고 그거는 이제 리 칼라인 감독이었던 용병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어떤 벤치 상태에서 저런 부분이 될까라고 봤을 때는 좀 저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예. 토론토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선발 카일 라우리, 프레드 밴블릿, 오지 아누노비, 파스칼 시아캄 그리고 에런 벤스가 있고요. 벤치에서는 테렌스 데이비스, 노먼 파엘, 크리스 부시에가 있는데 역시 가장 큰 변화는 이바카와 마크 가솔이 나가고 그 자리가 이제 에런 벤스로 메워진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쪽의 약화는 좀 피할 수가 없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조금 내려갈 거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밴블릿이 이번 오프 시즌에 4년 8천만 달러 대형 재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조금 저는 변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FA 앞두고 어떤 퍼포먼스가 FA 계약 이후에 내려가는 경우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변수라고 보고 라우리도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에런 베이스가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빅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피닉스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부상 이슈도 좀 늘 있는 데다가 그렇죠. 기복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바카 마크 가수를 돌렸을 때와 대비해서 조금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토론토는 약간의 전략 약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닉널스 감독이 에란 베인스를 좀 다용도로 쓸 것 같아요. 스트레치로도 좀 쓸 것 같고 석점 그 능력이 있는 선수. 그렇게 되면 시작하면 아누노비가 어느 정도 뭔가를 갖다 이제 잘 잡아줘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크리스 부시에이도 잠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뭔가 한 끗이 부족하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그 다크호스는 될 수 있는데 저는 한 4위 정도로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력은 있는 팀이다. 닉널스 감독이 뭔가를 갖다가 이제 만들 것이고 거기에 조직력은 여전히 좋은 팀이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승까지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스턴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스턴은 선발이 워커, 스마트, 테이텀, 브라운, 타이스고 주요 식스맨 티그, 탐슨인데 여기에 워커는 지금 부상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부상이 있어서 지금 프리시즌도 아예 안 뛰었고 이제 현지에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은 천천히 돌아오겠다. 네. 왜냐면 이제 시즌이 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지금 이제 고든 헤이어드까지 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벤치를 2명만 쓴 이유가 나머지는 거의 루키급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에런 네스미스나 로메오 랭포드 뭐 이런 선수들이어서 의미 있게 보기가 조금 힘든 당장은 그런 선수들이어서 지금 이 팀이 뎁스가 되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거의 테이텀이 멱살 잡고 캐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제일런 브라운하고 둘이. 그렇죠. 예. 근데 테이텀이 지금 비시즌 동안 키가 또 컸어요. 그렇죠. 6피트 12. 우리는 왜 안 크는 거야? 부럽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어떤 변화 이런 부분도 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트리스탄 탐슨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보스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타이스가 있긴 한 좀 약한 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골 밑에서 어떤 그런 리바운드 부분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탐슨 들어오면서 좀 좋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빵 감독이 워낙 잘 이렇게 만드는 감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강 안에는 들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좀 많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애틀랜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틀랜타 보그다노비치, 헌터 콜린스, 카펠라가 선발이고요. 식스맨은 론도, 허터, 레디시, 갈리날리. 자, 애틀랜타가 굉장한 다크호스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보그다노비치 갈리날리를 영입하면서 뎁스 자체가 달라졌죠. 그리고 가드진에 론도도 있고 지금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크리스턴까지 왔어요. 이 선수가 진짜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난 시즌 올 디펜시브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의 약점인 수비적인 부분도 론도와 던의 합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고 론도를 리더십 있는 베테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리날리를 지금 벤치에서 쓸 계획이에요. 애틀랜타는. 그래서 갈리날리가 벤치에서 나올 경우에 이 세컨 유닛의 경쟁력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캠 레디시는 원래부터 높은 실링을 유망 중에 했는데 그렇죠. 이번 오프시즌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지난 시즌 데뷔할 때는 사실 대학 시절부터 계속되어 골반 부상이 지금 거의 100% 회복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만약에 레디시의 성장까지 읽어질 경우에는 동부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트레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둔자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3인방 헌터 콜린스 레디시 이 세 선수가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가장 강력한 동부의 변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쭉 갈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강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인디애나하고 워싱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디애나는 브록던, 올라디포, 워렌, 사보니스, 터너가 선발이고 식스맨은 맥코넬, 할러데이, 맥더머시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 웨스트브룩이 들어왔죠. 그리고 빌, 베르탄스, 하치무라 루이, 토마스 브라이언트, 그리고 식스맨 이시 스미스, 아브디아, 로빈 로페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두 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인디애나 같은 경우 이제 올라디포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시즌 치르게 되는데 프리시즌 때 슈팅감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고 지금 초반에 TJ 워렌이 경기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부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변수입니다. 그리고 벤치가 좀 휑해요. 이 팀도 벤치가 휑한 편이어서 아무리 동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도 이런 벤치 경쟁력으로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까? 약간 불안한 느낌은 있습니다. 끈끈하긴 하지만 좀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많이 좀 불안한 느낌이고 워싱턴도 변수죠. 그렇죠. 이 팀은 뭐 결국에는 웨스트브룩, 브래들리 빌 이제 원투펀치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웨스트브룩이 이제 팀에서는 관리를 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뭐 백투백 때 좀 쉬게 하고 이럴 예정이고 그러면 웨스트브룩 쉴 때 브래들리 빌 중심으로 어떤 경쟁력 보여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베르탄스를 재계약 시켰는데 이 선수가 거의
폭발력만큼은 손꼽히는 3점 슈터인데 맞습니다. 잘 해줘야 되고 지금 프리시즌에 주목받는 것이 데니 아브디아입니다. 이 아브디아가 이제 돈치치나 갈리나리와 비교되는 어떤 이제 유망주인데 유럽 출신 유망주인데 이 선수가 만약에 루키 시즌부터 좋은 모습 보여줄 경우에 프리시즌 잘했거든요. 그러면은 워싱턴 경쟁력이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럼 서부를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는 여전히 와일드 웨스트, 그렇죠. 와일드 웨스트. 예. 자, 저의 픽입니다. 자, 레이커스, 포틀랜드, 피닉스, 클리퍼스, 댈러스, 덴버, 유타, 뉴올리언스 순입니다. 예, 저는 레이커스, 클리퍼스, 포틀랜드, 덴버, 유타, 댈러스, 뉴올리언스, 피닉스 순입니다. 아, 예. 저희가 그 8개 팀은 거의 똑같네요. 예, 그죠? 순위만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럼 빠르게 레이커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이 슈러더, KCP, 르브론, AD, 그다음 마크 가솔, 그리고 식스맨 카루소, 매튜스, 쿠즈마, 헤럴. 뭐 이 팀 저희가 따로 또 얘기도 했었는데 네. 정말 강력한 로스터 뎁스를 구축을 했고 뭐 칼데 포포와 매튜스가 선발 벤치 자리 바꿀 수도 있고 뭐 혹시 카르소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제가 봤을 때 르브론과 AD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 그런 것들 관리를 해주면서도 서부 상위권에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예 안정적으로 시즌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싶어요. 뭐 예.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르브론이나 그 AD를 관리 모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슈러더가 있고 헤럴도 엄청 좋고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뭐 카루소는 여전히 뭐 에너자이저고 네. 웨슬리 매튜스 같은 경우도 쏠쏠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어 장치가 굉장히 많다.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팀을 만나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 만들어놨다. 그런데 레이커스가 올 시즌 서부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 거의 100%일 거예요. 대부분 맞아요. 전문가들이 네.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클리퍼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선발 베벌리, 폴 조지 레너드, 이바카, 주바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벤치에서 루 윌리엄스, 루크 캐너드, 마커스 모리스, 니콜라 바튼, 패트릭 패터슨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전체적인 주전 라인업은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데 이바카가 들어왔다는 게 좀 다르고 벤치에서는 헤럴이 빠진 자리에 이제 뭐 바툼 같은 선수가 합류를 해 있다는 점. 이게 좀 변수입니다. 그 예. 이 팀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식스맨층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루크 캐너들은 수비가 안 돼요. 뭐 니콜라스 마툼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성에서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 선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루일 정도만이 고군분투 하고 패트릭 패터슨 뭐 그 식스맨층을 딱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레너드나 폴 조지가 딱 들어가가지고 뭔가 같이 하이브리드 조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클리퍼스는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폴 조지나 카와이 레너드가 과연 또 로드 매니지먼트를 할까? 그 빈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시즌에 규정도 조금 바뀌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실망스러웠던 건 맞는데, 그 플레이오프로 너무 과소평가받는 느낌도 있어요. 아 맞아요. 예, 기본 전력 자체는 서부 탑3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터런누 감독이 오늘자 인터뷰에 나왔는데, 지금 사실 클리퍼스의 약점 중 하나가 저희 댓글에도 좀 있었고, 유독 기자 언급했는데, 가드진의 어떤 경기 운영이 가능한 가드가 없다. 이게 포인트 좀 가드가 없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터런누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임시 방편 혹은 플랜 B나 C 정도일 거예요. 이제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조금 가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가드진의 약점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플레이오프에서도 옵션 중에 하나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이.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굳이 그런 게 가미 안 돼도 기본 전력이 좋으니까 저는 그래서 2위에 놨습니다. 예. 근데 클리퍼스가 기본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2대 공격이 돼야 돼요. 2대 공격.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트라이앵글을 간다 그러면 메인 볼 핸들러의 어떤 볼이 축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NBA는 무조건 달리는 농구. 그러면서 흐름을 타면서 거기서 빠바방 때리는 농구. 그러니까 일단 정규리그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클리퍼스는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이제 수비로 메워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트라이앵글 오펜스 갖다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저는 이제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저는 한 4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예. 포틀랜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라드, 맥컬럼, 데릭 존스, 그다음 코빙턴, 너키치가 선발이고요. 후드, 앤서니, 칸터가 식스맨입니다. 그 포틀랜드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여기 써있진 않은데 게리 트렌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해리 잘스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뎁스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제 콜린스가 지금 부상으로 빨리 못 나오지만은 아무튼 합류를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로스터 뎁스만 보면은 거의 서부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건은 그거죠. 이렇게 이제 뎁스를 구축했으니
경기력이 나올 것인가. 일단 지금 이제 포틀랜드가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이번 시즌부터 수비 전술. 테리 스토츠 감독이 선언을 한 건데 포틀랜드는 원래 2대2 수비 드랍백을 거의 웬만한 기조로 삼았었어요. 왜냐하면 너키치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했던 화이트사이드도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성공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해치라든지 블리츠 이런 것들 다양하게 섞을 거라고 합니다. 스위치도 빈도도 높아질 거라고. 그래서 수비 전략 자체가 완전히 뒤엎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시즌 초반에 선수들이 이미 드랍백이 습관이 돼 있는 선수들이 적응이 될 것인가. 요거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수비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빨리 자리 잡으면 진짜 초반부터 잘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공격은 뭐 릴라드 맥컬럼에다가 앤서니만으로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코빙턴 그런 부분 잘하고요. 그 네. 에네스 칸터도 사실 수비가 약한 선수인데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활동력은 있으니까 너키치가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포틀랜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윙 자원들이 굉장히 대폭 보강이 됐기 때문에 릴라드나 맥컬럼의 어떤 그 수비 부담감을 갖다 줄여주면서 공격에서 좀 더 위력적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카멜로 앤서니가 지금 이제 중량을 한 20kg 뺐어요. 네. 그러면서 이 선수도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갖다가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부에서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는 포틀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덴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이 머레이, 해리스, 마포주, 밀셉, 요키치고 식스맨이 캄파초, 이제 버튼, 자마이클 그린 이렇게 지금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덴버는 이제 제라미 그랜트가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하면서 이 포워드진의 공백이 있는데 요거는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발 쓰면서 공격에서는 뭐 매우고도 남고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이번 시즌 강력한 MIP 후보 중에 한 명이죠. 네. 제 관건은 또 수비적으로도 메울 수 있느냐. 아, 여기 좀 예.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죠. 예, 제라미 그랜트가 워낙 좋은 수비수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오프시즌에 자마이칼 그린을 데려오긴 했는데 그 폴 밀셋과 자마이클 그린이 좀 수비적으로 많이 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공격 옵션은 포터 주니어가 좀 더 가져가고. 근데 폴 밀셉이나 자마이칼 그린 같은 경우에 이제 제레미 그랜트와 비교를 하면 가장 큰 약점이 그 민첩성, 활동력이 떨어져요. 맞아요. 예. 근데 마포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덴버가 사실 정규리그 때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고전을 할 수가 있고 더 문제는 이제 플레이오프 때 과연 그런 경쟁이 나올 것인가. 플레이오프 때 사실 제레미 그란트가 보여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공헌도 이런 부분 굉장히 높았었고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자말 머레이가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수비 부담을 갖다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니콜라 요키치라든가 머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공격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수 밸런스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버는 조금 낮게 지난 네, 시즌 대비. 네,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4위에 놨는데 이도 기자는 6위에 네.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자, 유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선발 라인업에 마이크 콘니, 도노만 미첼, 보얀 보그다노비치, 로이스 오닐, 루디 고베어고요. 벤치에 조단 클락슨, 조잉글스 그리고 돌아온 데릭 페이버스까지 있습니다. 뭐 이 팀은 사실은 로스터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굉장히 탄탄해요. 그렇습니다. 예, 관건은 이제 시즌 중에 일정에 따른 어떤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리고 도노만 미첼이 확고한 에이스가 되느냐, 그리고 이번 시즌은 특히 마이크 콘니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콘니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정말 경기력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마이클 콘리 같으면 지금 이 유타의 어떤 시스템으로 볼 때는 도노반 미첼이 기본적인 이제 메인볼 핸들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베어가 있고 근데 고베어가 이제 스페이싱이 그렇게 좋은 그런 빅맨은 아니기 때문에 콘리 같은 경우는 그냥 수비 좀 하고 지난 시즌하고 반등이 이루어져도 그렇게 크게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벤치 자원이 뭐 조잉글스나 데릭 페이버스 있지만 데릭 페이버스도 사실 지난 시즌 뉴올리언스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유타는 그냥 서부 8강에서 끄트머리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예, 딱 그 정도.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델러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발이 돈치치, 리차드슨, 핀니 스미스, 포징, 윌리 컬리스타인이고 근데 포징이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1월 이후에 복귀를 합니다. 주에스트맨이 팀 하드웨이, 막시 클레버, 마리아노 비치인데 자, 이 팀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한 거는 돈치치라는 옵션이 너무 강력하다는 네. 거. 거기서 파상되는 옵션도 진짜 무섭다는 거. 그게 지난 시즌 댈러스의 원동력이었는데 네. 지금 포르징기스가 말씀하신 대로 부상 때문에 1월 이후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치치 말고 누가 해줘야 되느냐. 네. 지금 세스 커리도 나갔죠. 그리고 델런 라이트도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바레아도 방출됐어요. 네. 그러니까
볼핸들러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치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극대화됐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벤치에 팀 하드웨이 주니어 있다지만 이 선수는 사실 자기 공격만 보는 어떤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돈치치가 쉴 때 라인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궁금증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가 돈치치의 팁인 건 맞는데 예. 의정도를 사실 너무 극대화라기보다는 의정도가 너무 과도하다.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가 8강 안에 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정규리그 때는 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닉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가 굉장히 변수죠. 예, 피닉스, 예, 크리스 폴, 데빈 부커, 미카엘 브리지스, 그리고 캠 존슨, 디안드레 에이튼 이렇게 있고요. 식스맨에 이토안 모어, 제이 크라우더, 다리오 사리치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예. 크리스 폴이 굉장히 변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정규리그를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 이 부분이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어떻게 나느냐. 그러니까 시너지가 어떻게 나느냐는 잘할 것 같아요. 에이튼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데빈 부커에 대한 어떤 그런 득점력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정규리그 동안.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3인방은 강력해요. 폴, 부커, 에이튼은 진짜 강력한 어떤 라인업이고 그리고 크리스 폴이 어떤 에이튼의 높이를 활용해서 라패스로 쉽게 득점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에이튼은 슈팅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여서 미드레인지에서 2대 이후에 점퍼 이런 것도 되거든요. 조합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건 이제 다른 라인업 어떤 전반적인 뎁스에서 이 서부에서 72경기 시즌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최상위권에 이게 이제 결국 관건이죠. 저는 제이 크라우더가 진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맞습니다. 플러스로 지난 버블 시즌 정말 잘했던 브리지스나 그리고 캠 존슨 이런 선수들이 3&D로서 윙 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야 어떤 경쟁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크리스 폴이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변수다. 예. 골든 스테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테픈 커리, 앤드류 위긴스, 켈리 우브레,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 제임스 와이즈먼 이 선발이고요. 데미안 리오, 에리 파스칼이 있는데 일단 그린 같은 경우 지금 부상 때문에 개막전 출전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벤치에 데미안 리오와 에릭 파스칼만 썼는데 그 정도로 벤치가 다 이제 막 팀에 들어왔거나 좀 아직 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커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은 싸울만하다. 그리고 제임스 와이즈먼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팀은 좀 많이 이제 갈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벤치 자원이 너무 안 좋아요. 에리 파스칼 정도, 데미안 리도 사실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이제 선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가 얼마나 지금 잘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죠. 근데 골든 스테이트 저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커리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에 괜찮았고, 켈리 오브레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 원래 장점이 리바운드 잡고 트레인션, 에너지 레벨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했던 거 이게 피닉스에서 진짜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쪽에서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와이즈만은 적응을 해야 되는 루키고 그리고 위긴스는 사실은 진짜 늘 의문부호가 늘 한켠에 있어요. 재능은 너무 좋은데 늘 뭔가 믿음이 안 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긴스가 레벨업이 한 단계 된다면 진짜 강력한 3인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진짜 애매한 서부 플레이오프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력일 수도 있어요. 예. 멤피스와 뉴올리언스입니다. 멤피스는 자모란트, 브룩스, 앤더슨, 자책주 그리고 발렌슈나스가 선발이고 식스맨 멜튼, 윈슬로우, 클라크, 그러니까 볼, 블레소, 잉그램, 자이언 그리고 스티브 아담스가 있고 조시 식스맨은 잭슨 에이즈, 제제 레딕, 조시 하트 뭐 이런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멤피스와 뉴올리언스 짧게 한번 해보죠. 예, 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9위를 했었고 뭐 아쉽게 플레이오프에 못 갔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테일러 젠킨스 감독의 그러니까 브레놀저의 어떤 수제자예요. 그렇죠. 이분이.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게 대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로스터에 특별한 보강 없이 이제 자모란트 성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좀 저스틴스 윈슬로가 지난 시즌 중에 안드레 유거달라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는데 이 선수가 아직 데뷔전을 못 치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마이애미에서 포인트 가드로 뛸 때 경쟁력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와서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면은 벤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서부에서 8강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자모란트가 멤피스에서는 굉장히 키를 가지고 있고 또 판타지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우량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도 자이언이 지금 이제 풀출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판타지에서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가 만약에 자이언이 어떤 중심을 잡게 되면 볼이라든가 블레소, 잉그램 이런 선수들이 재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또 여기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사실 되게 약점이었던 게 수비거든요. 수비가 진짜 약했고 이게 결국에는 지난 시즌 클러치 타임에 막 진짜 접전 가다가 맨날 허무하게 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던 이유인데 네. 이번 시즌에 LBG 젠틀에서 스탠 밴 건디로 감독이 바뀌었죠. 네. 스탠 밴 건디는 예전 마이애미, 올랜도 다 거치면서 디트로이트 거치면서 좀 더 템포を늦추고 수비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는 거 어떤 감독이고 실제로 트레이닝 캠프 첫날부터 수비 연습만 많이 했다고 해요. 시스템 서로 외우고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만약에 기본 공격 재능은 좋은 팀이니까 수비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고 안정을 찾는다면 이 팀은 좀 더 승리하는 팀에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면은 더 무서워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뉴올리언스는 달리는 농구보다는 그 갖춰놓고 셋업 펜스 하는 게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론조볼도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고 자이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스티반 함스도 그렇고 달리는 것보다는 그게 부상 위험도도 좀 낮추고 승률을 갖다 좀 더 실리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